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캡펀 뉴스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드랜드 힐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한인 여성 살해 사건이 3개월째 미궁입니다. 경찰과 유가족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한인타운 주택가에서 한밤에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던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놀라운 성적을 보여준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 선수가 골든글로브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남가주와 라스베가스 구간을 운행하는 29달러짜리 저가 항공이 운행됩니다. 연준이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오늘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캡펀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은 3개월 전 우드랜드 힐스에서 발생했던 80대 한인 여성 살해 사건 속보입니다. 카플라 뉴스에서도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찰이 지난 8월 2일 우드랜드 힐스 자택에서 살해된 한인 김옥자 씨 살해 용의자 체포에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유가족과 경찰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옥자 씨 살해범 체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주민에게 5만 달러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1세 김옥자 씨는 지난 8월 2일 우드랜드 힐스 마스 스트리트 자택에서 불이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소방대가 출동했다 김 씨의 사체를 침대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주택에 침입해 강절도 행각을 하고 김 씨를 살해하고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해 남편이 사망한 뒤 혼자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밤에 한인타운에서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던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지난 18일 밤 11시 20분 올림픽 블루바드와 피코 블루바드 사이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사무라이 칼 두 자루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청년에게 칼을 버릴 것을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칼을 쥔 채 경찰을 향해 다가가다가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남성은 23살 에릭 헤레라라고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돼 수감됐습니다. 헤레라는 경찰 출동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내셔널리그 골든글로브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 3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이애미 마린스의 미겔 로하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댄스비 스완슨이 김하성의 경쟁자입니다. MLB는 매년 포지션별로 최고의 수비력을 선보인 선수에게 골든글로브를 수여하는데 한국과 달리 수비 능력만 고려해 수상자를 뽑습니다. 지난해 백업 내야수로 뛰었던 김하성은 올해 공수에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며 타티스 주니어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이미 안정적인 수비력을 인정받았던 김하성은 여러 차례 호수비로 깊은 인상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격과 주루 플레이에서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김하성은 올해 정규 시즌에서 유격수로 131경기에 출전해 1092이닝을 소화하면서 단 9개의 실책만 저질렀습니다.
수비율은 0.980에 달합니다. 김하성이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면 한국인의 최초가 됩니다. 최종 수상자 발표는 월드 시리즈가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김하성 선수를 LA로 끌고 올 수 있는 길이 어쩐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 겨울 남가주 지역 가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라니냐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가 올 겨울 라니냐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 NOAA는 오는 12월까지 라니냐가 캘리포니아에 지속될 가능성은 75%에 달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라니냐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 남가주는 건조한 겨울이 되고 북가주는 더 많은 비와 눈이 오는 겨울이 될 것으로 NOAA는 관측했습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가주 대부분 지역은 눈과 비의 양이 평균보다 높을 확률과 낮을 확률이 반반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니냐는 캘리포니아에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주의 절반 정도가 이미 극심한 가뭄 상태 또는 더 심각한 상태인 가운데 겨울 시즌 3개월 내내 건조한 기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주 전체 지역 모두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으며 남가주는 북가주보다 약간 더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니냐의 영향이 내년 1월까지 지속된다며 캘리포니아는 3년 연속 라니냐 겨울이 맞게 됩니다. 갓선의 쉘맥이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까지 29달러에 갈 수 있는 저가 항공편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라스베가스 구간이긴 하지만 LA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라스베가스 가는 길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항공사 브리즈 에어웨이즈는 내년 2월 16일부터 샌버나디노에서 라스베가스 구간에 취항하며 항공료는 편도 29달러에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주차료 5달러를 포함하면 샌버나디노 국제공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34달러면 충분합니다. 개솔린 값보다 더 저렴한 비용입니다. 라스베가스를 가려는 LA 주민들도 샌버나디노까지 운전해 가서 하루에 5달러의 주차비를 내고 주차한 뒤 29달러에 저렴한 항공기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브리즈 에어웨이즈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왕복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즈 에어웨이즈는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하트포드, 커네티컷, 그리고 유타 등도 운항할 계획입니다. 에어버스 A220으로 운항할 계획인 브리즈 에어웨이즈는 3등급의 좌석 등급을 책정했다고 밝혀 현재보다 항공 티켓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리즈 에어웨이즈는 비행기 탑승 시간 15분 전까지 항공편 변경이나 취소를 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편 예약, 관리, 취소 등 모두 앱을 활용할 계획이며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문자 서비스와 이메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파이저가 연방정부와의 계약이 끝나면 코로나 백신 가격을 4배 이상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접종에 13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저가 내년 미국 정부와 계약이 끝나면 코로나 백신 가격을 최대 130달러 상당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오늘 화이저 임원이 엔젤런 러킨의 투자자 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 6월 코로나19 백신 1억 500만 회분을 32억 달러에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대략 1회 접종분당 30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화이저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및 검사, 치료를 내년에는 민간 시장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화이저는 내년 미국 정부와 계약이 끝난 경우 코로나19 백신 회당 가격을 110불에서 130달러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은 현재 4배 수준입니다. 화이저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시장이 독감 예방 접종 시장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갓선일 쉐리백이었습니다. 네, 연준이 오는 11월 FOMC에서 한 차례 더 0.75% 기준 금리 단행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 중단 여부 논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이 다음 달 FOMC에서 한 차례 더 0.7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을 준비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11월 1일부터 열리는 FOMC에서 0.75%포인트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이후 12월 회의에서 보다 소폭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줄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3차례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단행했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공격적인 속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보도에서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0.75%포인트 미만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증시 주요 지수는 금리 인상 속도에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단 오는 11월 0.75%포인트 추가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연준 결정권자들은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초 다음 회의에서 긴축의 속도에 관해 매우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관계자들은 곧 인상 속도를 줄이고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 의견은 아직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연이은 금리 인상이 경제를 불필요할 정도로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며 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그런 논의는 이르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3개월 전 우드랜드 힐스에서 발생한 한인 김옥자 씨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과 유가족이 $50,000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범인이 체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캐퍼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